일단 간략하게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 아이들이죠. 대입 조금 쟁점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학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정시를 늘리기 위해서 학종을 좀 필수 불가결하게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그 학생부 그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학종이 비록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이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수능이죠. 그래서 문이과 통합했고 이제 선택 과목을 고르게 학생들에게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누가 문과가 불리하다, 이과가 유리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뭐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수학은 뭐 정정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는 얘기, 그리고 과목의 유불리는 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로 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약대를 이제 일반 대학에서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이 그 종 전에 그 커트라인보다 조금 더 뭐 많게는 좀 심하면은 두 개 정도의 대학까지도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요 약대 학부 모집이 이제 올해 수시나 정시 입시 결과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지 이제 결과를 나와 보면은 이제 내년 입시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이제 유용한 정보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,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에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했습니다.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서 실시했으면 이제는 수도권 대학까지 확대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뭐 주로 의대들이 많이 그랬는데요. 예, 이런 것들이 지금 올 한해 고3의 입시 쟁점이고요. 음, 자, 그럼 이제 2023년, 2023학년도 이제 올해 우리 아이들 이제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일단 정시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. 일단 40%를 맞추기 위해서 아직 맞추지 못한 대학들이 몇 개 대학이 있는데요. 예, 이런 대학들이 좀 이제 정시를 40%까지 맞출 겁니다. 그래서 정시 논이 조금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. 정시에도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대학들에 어떻게 퍼질지 이게 이제 조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아직까지 다른 대학들은 이제 별다른 움직임들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 이야기가 이제 올 입시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입시 전형을 잠깐 살펴보면요. 일단 뭐 수시 모집은 종전과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정시 모집 보시면은 수능 위주 전형에 지역 균형 전형을 추가했고요.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에 이제 기회 전형을 이제 수능 학생부 이렇게 나눈 거 이런 것들을 좀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정시 지역 균형 전형을 좀 보시면은 일단 지원 학교별로 2명씩 추천하고요. 그 다음에 교과 평가가 40점이 들어간다는 거. 보통 정시에는 이제 교과 점수가 반영이 안 되거나 반영돼도 좀 미비했는데 40점이나 들어간다는 건 좀 큰 폭이죠.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방식은 이제 등급별로 A, B, C로 나누어서 뭐 10점, 6점, 빵점 이렇게 주고요. 그다음에 2명의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제 표와 같이 이제 AA, 뭐 AB, BB, BC, CA 이렇게 이제 점수가 부여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이제 대봐야 알겠지만 정시라고 해서 이제 뭐 내신을 버리거나 뭐 이제 내신을 던지는 이러한 일들이 조금 이제 서울대를 간 학생들이라면 이제 좀 피해야 될 행동이겠죠. 그 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을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도 역시 이제 1단계는 수능 100%, 2단계는 이제 교과가 20%, 20점 정도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일단 평가 등급은 일단 지역 전형보다는 좀 낮죠. 그래서 5점, 3점, 0점 이렇게 돼 있고 평가 방식은 2명의 평가자에서 동일합니다.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 5, 4, 3, 1.5, 0점까지 이렇게 부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서울대 뭐 이렇게 전형들을 좀 찾아봤고요. 그 다음에
어, 교과 평가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를 이제 서울대에서 이야기했는데요. 일단 그 내가 어떤 과를 선택했을 때 그 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혹은 그 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이라든지 꼭 배워야 될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과 뭐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들을 보겠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교과 성취도 뭐 등급 뭐 성적 이런 거가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Z값 평가라든지 우수성 평가를 그 교과 평가 내용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이제 그 각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세특 내용들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. 그래서 A등급과 B등급, C등급은 어떻게 나오는지. 그래서 뭐 우수하고 주도적인 학업 태도, 그다음에 뭐 B단계, C단계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멘트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성적도 좋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A, 그다음에 뭐 필요한 성적을 이수했다 B, 그다음에 미흡하다 그리고 뭐 고교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C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다 라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A등급 평가 사례를 이제 예시를 공개했는데 그래서 일단 두 과목 정도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 교과 영역 국영수를 1, 2등급 그리고 성취도는 A 수준 그다음에 각 교과를 충실히 참여했다. 등급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한 3, 4등급 정도는 뭐 돼야 일단 서울대에서 어떤 그 정시 전형의 교과 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서울대에서 이렇게 그 정시 전형에서도 그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는 이 속뜻이 뭔지 그리고 이것은 대학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대학은 사실 그 정시로 많은 학생들을 이때까지 뽑아왔지만 사실은 그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을 뽑았을 때 좀 더 대학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사실은 대학들은 더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정시를 늘려라 뭐 이런 압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시를 늘리되 학생부를 보겠다라는 이런 서울대의 뜻이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변화는 없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향후에 변화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대학에 어떻게 진학을 해야 더 유리할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통 입시 평가 요소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교과 영역,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, 비교과,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.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대학을 이제 진학하죠. 그럼 이제 이 중에서 크게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눴을 때 수시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, 그리고 종합 전형,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흔히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9월에 아이들이 이제 저 셋 중에 자기가 가장 적합한 영역, 자기가 가장 유리한 영역을 선택해서 이제 원서를 쓰곤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자기는 수시에 좀 불안하고 수시가 조금 덜 만족스럽다. 그럼 이제 정시까지 노려서 이제 정시에서도 원서를 3장 쓰는데요. 일단 거의 모든 대학들은 수능 성적 아직까지는 수능 성적 100%가 대다수입니다. 근데 이제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를 해서 수능 성적에다가 플러스 이제 교과 평가까지 넣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